자, 오늘 저는 K 국가를 만든 변혁의 리더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 소개를 하게 된 윤범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크게 세 가지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편향에 대해서 약간 도전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걸 좀 극복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편향은 뭐냐 하면 이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쓰신 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이죠. 근데 이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갑자기 후진국이었다가 어느 순간 선진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좀 가져오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눈 떠보니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100년간에 걸친, 우리가 1910년에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2020년대까지 오는 동안 뭐 길게 보면 한 110년 정도에 걸쳐서 수많은 지난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변화와 변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극복하고자 하는 편향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꾸 실패의 역사로 기록하는 그렇게 보는 편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종인 씨가 뭐 두 번째 자서전이죠.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내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했다. 왜 한국의 대통령은 또 자살하거나 하야하거나 탄핵당하거나 왜 다 이렇게 불행한 말로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실패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이끈 최고의 리더가 대통령인데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겁니까? 다 실패한 대통령들이 이끌었는데 나라만 성공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각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고질적인 진영 논리. 자, 이건 이제 고려 말에 대립했던 두 정치가죠. 정도전과 정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편은 친조선파,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자고 하는 입장이고, 한편은 고려를 지키자는 입장에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성리학자였고 친구였지만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조선에서는 정몽주를 오히려 또 이렇게 충절의 화신으로 새기고 정도전은 역적으로, 왜냐면 이방원이 죽였으니까 몰아서 500년간 역적으로 배관시했는데, 사실 보세요. 이건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 드라마에서도 다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정도준, 정몽주 중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악당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혹은 이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한 그런 이제 한 시대를 담당한 위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지도자들도 다 사실 그 시대의 맥락에서 어떤 각자의 역할을 다한 그런 뛰어난 그 인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의 리더들만 이제 높게 평가하고,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의 리더들만 높게 평가하고, 그런 진영 논리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혹은 공정하고 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사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테마로 삼은 건 리더십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신촌대학교 이태원대학교에서 연설에 관한 수업을 했었고, 그 연설 수업을 바탕으로 책도 냈는데, 이번에는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리더십 이론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변혁의 리더십이라는 개념과 거래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혁의 리더십은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밍 리더십. 뭔가 이렇게 기존의 것과 다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변혁의 리더십이라고 하고, 거래의 리더십은 그냥 이제 트랜잭셔널 리더십. 그러니까 A의 이해관계와 B의 이해관계를 그냥 조정해 주는 거죠. 그 당시의 힘 관계에 맞게 적당히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면서 현상 유지를 잘 해내는 걸 거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한 변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한말에 농업국가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농업국가가 지금 민주공화국인 공업국가 혹은 선진통상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런 상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 변혁을 이끌어온 리더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변혁을 이끌어낸 수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그중에 8명을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왜냐면 제가 정치학 전공이고 또 그 분야에 또 관심이 많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리더를 좀 수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건 제가 옛날에 신촌대학교에서, 테헤란노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학과라는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 그때는 4강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대통령들 위주로 다뤘고, 요번에는 이제 독립운동 시기까지 앞당겨서 총 8강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산 안창호와 임시정부. 도산 안창호는 사실 구한 말에 독립협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독립운동과 이제 계몽운동을 펼치다가 신민의 신관회 등 그러다가 결국에는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쨌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업적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면 사실 도산 안창호였고, 만약에 30년대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해방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쉽게도 일제의 어떤 그 고문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고 건강을 해치셔서 이제 나온 이후에 좀 일찍 돌아가셨죠. 사실은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실 만한 분이었는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창호로부터 시작된 사실 독립 그 운동은 몽양 여운형으로 이어지게 되죠. 몽양 여운형 선생은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화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무자로 함께 참여했고, 특히 3.1운동을 기획해서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로 보내고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외교적인 어떤 지도를 했죠. 그리고 또 3.1운동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제국 호텔에서 일본 조야의 이렇게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3.1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해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제를 일으켰던 동아시아의 어떤 셀럽급 독립운동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소 좌파 성향이었죠. 그래서 소련에서 열린 레닌이 주최한 동아시아 피압방 민족 대회에도 참석을 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알다시피 좌우합작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흉탄의 암살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몽양 선생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특히 임시정부 부분에 그런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김성수는 사실은 이제 진보 쪽에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을 이제 해방 직전에 했던 친일 활동, 이른바 이제 이렇게 일본 강제징용을 나가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독려하는 강연을 했다라든가 그런 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을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그 건국훈장을 박탈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잘된 결정이었다라는 또 진보 쪽의 주장과 잘못됐다라는 보수 쪽의 주장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경성방직을 만들고 동아일보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 계몽운동,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른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것도 또 인천 김성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민주당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을 만든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자 기업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근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알고 공부해보자.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죽산 조봉암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실시해서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미 농지개혁을 통해 자기 땅을 받은 자영농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사실은 북한과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대선에 2번이나 출마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빨갱이로 몰려서 이른바 진보당 간첩 조작 사건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비운의 정치가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분이 결국 재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었다, 무죄였다라고 하는 게 사법부에 의해서 다시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건국훈장 추서가 안 되고 있는 비운의 정치인인데 죽산 선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난 수업에서 다뤘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화되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대한민국을 공산화가 안 되게 막은, 그리고 그 결정적인 어떤 주체는 한미동맹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방위 동맹이 없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 없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막아낸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요.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산업화를 이룬 공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죠. 이제 물론 논란이 많이 있고, 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고, 또 집권 시기에 인권 탄압이 있었고, 또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가 국정농단을 해서 결국에는 또 감옥에서 갔다 오신 그런 이제 이렇게 파란으로 점철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먹고 살 만한 부자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디 가서 감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의 그 땀과 눈물과 노력, 헌신 뭐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해서, 물론 김대중 대통령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민주화를 좀 더 심화시킨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말 제도적 민주화 정도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했다면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나구나. 이 나라는 내가 주인이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1조와 2조의 정신을 마음 깊이 어떤 이렇게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노무현 정부의 기여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8강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네트워크 RE 2022년 3월 봄학기 정규 강좌로 2022년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서 월요일 저녁 8시에 줌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있고 또 한국의 현재 선진국을 만들어낸 변혁의 리더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소년들도 좋고 뭐 성인들도 좋고요. 이 수업을 할 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마음까지, 좋은 리더에 대해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